정인수 대표님, 아이들의 영어 교육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그 문법, 영어 문법에 대해서 상당히 싫어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영어 문법을 어떤 식으로 가르치고 영어 문법 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그리고 제일 쉽게 접하는 게 문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법 수업을 진행할 때는 시기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고 싶어요 물어보면 대부분 원어민과 자유롭게 대화 나누는 걸 상상하면서 잘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교수자는 100점을 목표로 영어를 잘한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동상이몽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비동사부터 우리 문법의 순서 이 부분들이 때가 됐을 때 그 때가 언제였냐면 파닉스를 띄고 어느 정도 우리 아이들이 독해 교재와 함께 문법 교재가 들어가고 듣기 교재가 들어가고 이렇게 단계별로 학습이 진행될 때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그걸 먼저 배우겠습니다라고 먼저 요구한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짜여져 있는 커리큘럼으로 저희가 학생들한테 적용하는 천편일률적으로 커리큘럼대로 따라가는 문법 수업이 아니라 학생의 수요에 맞춰진 학습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쉽게 시작하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 듣는 시간을 좀 확보해 주자. 그리고 그 듣는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한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듣고 있는 중이다. 네. 네. 소리 정답을 축적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 소리 정답이 축적되고 나면 스스로 아웃풋을 연습한다. 그리고 그 아웃풋을 연습하는 그 시기에 이거는 이런 규칙성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러지?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문법 수업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문법 수업은 저희가 정해진 배워왔던 순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질문에 의해서 짜여지는 그때 친구가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 문법 수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시험 형태가 바뀌었잖아요. 요즘에 많이. 그렇죠. 예전에는 문법이 절반 이상 지필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법부터 배워야 한다라는 커리큘럼으로 짜여져 있는데요. 지금은 문법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오거나 거의 안 나오거나 쓰기 문제로 강화되어 있거나 하잖아요. 시험의 형태도 바뀌었으니 기존에 배웠던 문법의 시기, 순서 좀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학년 됐으니까 이제부터 문법 시작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니즈에 맞춰서 아이들이 나 지금 이제부터 말 좀 하려고 하니까 이거 단어만 배열해서 되지도 않아. 이 문법이 조금 필요하겠어.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필요에 따라서 문법이 들어가면 너무 좋겠다. 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본인이 필요하지 않는데 이거 해야 해 라고 하면 하기 싫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궁금해서 집중하게 되거든요. 학습의 효율성을 본다라고 하면 본인 스스로가 필요할 때, 요구할 때, 이럴 때 학습이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문법을 빼놓고는 사실 가르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문장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대절이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이게 좀 제대로 된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필요에 맞는 그런 공부가 되려고 하면 문법도 아이가 필요한 순간에 들어가면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문법이라고 하는 게 또 상당히 뜨거운 감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너무 문법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스피킹도 안 되고 그냥 시험 공부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문법을 모르면 고급 영어를 할 수 없고 스피킹이든 라이팅이든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단어 몇 개 안다고 배열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거라면 우리는 제대로 된 영어를 구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영어를 말하고 쓰고 아웃풋하기 위해서라도 문법은 필요한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영어를 제대로 인풋하기 위해서도 단어들만 들리면 곤란하거든요. 문장으로 들려야 되고 세트로 들려야 되기 때문에 문법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장을 이해하고 원어민의 말을 들어서 이해하고 이해 기능과 영어로 문장을 말하고 글로 문장을 쓰고 말을 내뱉는 아웃풋하는 그걸 위해서도 문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이 문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 받고 영어 독해 잘하기 위한 그런 문법이라기보다는 이해하고 말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게 저는 문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법은 배제하고 하지 말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도 한국어를 문법적, 문맥적 이런 부분들을 따져가면서 말하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필요한 시기에 레포트를 작성한다, 에세이를 써야 한다 이러면 문맥적으로 맞는 부분인가를 고민하면서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영어도 같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친구들이 의사소통에 관련된 자신감이 없으니 일단은 의사소통에 관련된 부분들을 채우고 아이들이 글로 표현해야 되는 단계가 오거든요. 그럴 때는 문법적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때 탐구해야 되는 학습의 과정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법은 이렇게 아이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요소로 아이들이 다가가는 단계가 왔을 때 학습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네. 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너무 조급해 계세요. 맞아요. 사실 그 아이의 어떤 발달 단계보다 훨씬 더 빨리 뭔가 앞서 가시려고 하시는 것도 있고 옆집 애는 저렇게 해서 잘 됐는데 우리 애도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다른 애와 이렇게 비교하게 되고 다른 애 중에서도 우리 애하고 비슷한 애와 비교하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레벨이 높은 애하고 비교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오버패스 하시는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문법이 아까 아이가 필요한 순간에 이렇게 들어가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초등 저학년한테 문법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학원에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은 아이들한테 일단 기를 틔우고 말문이 틔우자 라는 학습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를 틔게 하는 과정이 이제 인풋을 많이 넣는 많이 들었던 내용들을 보면 패턴이 작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패턴 부분들이 아이가 나오니까 비동사 am이 나오는 거고 유가 나오니까 아가 나오는 거야. 정의하지 않고 이 내용들을 계속 누적 축적되다 보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I am 유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정의 내리면 문법이지만 정의 내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면 저희가 아는 문법의 형태가 일정 단계들은 축적이 되더라고요. 문법 시작하자 그러면 아이들은 책상에 앉아서 외우고 테스트 받고 싫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 안내해드린 패턴으로 진행하면 재밌어요. 선생님 더 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이걸 문법인지 몰라요. 나중에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습득이 무섭다고 이거 공부야, 배워 이렇게 말하면 이건 학습이잖아요. 근데 이제 조용히 자연스럽게 축적되는 거 이거 정말 무섭잖아요. 이게 바로 습득이고 습득이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언어에서는요. 그래서 결국은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거 문법이야. 뭐 I 다음에는 M이 나오고 뭐 U 다음엔 어리 나와. 탁탁 정의 내리면서 문법을 가르친다기보다 그 언어 데이터에서 자동으로 아이들이 인풋이 되면서 많은 데이터 자료에서 I가 나오니까 M이 나오더라.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터득할 수 있는 거 정말 자연스러운 문법의 체득 방법이네요. 네,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한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이렇게 고학년이 되면 어느 정도 아이들이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발달 단계가 되거든요. 삐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에 따르면은 그 아이들이 한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되면 구체적 조작기에서 이제 초상적 조작기로 올라가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어야, 이거는 동사야 하는 말들을 서서히 알아듣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법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나 빨리 우리 아이 문법 공부 시켜야 되는데 그러셔도 조금만 참으시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좀 자연스럽게 그냥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 그래도 고학년부터는 이제 문법을 살살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저도 권하는 입장이거든요. 고학년은 이렇게 원어민들의 그 데이터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습득하면 참 좋다.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이제 문법을 좀 어느 정도 이제 그래도 시스테믹하게 체계적으로 좀 배워도 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